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전라북도의 5번째 지역 정읍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읍시는 전라북도 서남부에 있는 인구 10만 명의 도시입니다. 북쪽으로는 김제시, 남쪽으로는 전남 장성군과 접해 있습니다. 정읍시는 삼국시대 이전 마한 구소국이 위치해 있었다고 하며 백제 때는 정초년, 고사부리군 등의 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시대에는 정읍사라는 삼국시대의 고대가요로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문학이 있습니다. 정읍사는 망부가의 한 유형으로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라 경덕왕 때 전국의 행정단위 명칭을 개칭하면서 정초년은 정읍현으로, 고사부리군은 고부군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고려 때 고부군이 중심이 되고 정읍현은 그 속현이 되었습니다. 조선 초에 속현 제도를 없애고 정읍현은 독립된 현이 되었고 1413년 태종 때는 간무 대신 현감을 배치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임진왜란 전 1589년 선조 때는 정읍현감으로 이순신이 부임했습니다. 이순신이 승진하여 떠나갈 때 백성들이 훌륭한 사또를 데리고 간다며 승진 반대 청원까지 냈었습니다. 이순신은 약 1년간 정읍현감을 역임하다가 진도군수, 가리포 첨절제사 등을 거쳐 1591년 전라 좌수사가 되어 여수로 떠납니다. 이 중간의 벼슬들은 선조가 이순신을 승진시키기 위해 형식상 임명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정읍현감에서 전라 좌수사가 된 형태입니다. 조선 후기 고종 때 고부군은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였습니다. 드넓은 평야와 4개의 포구가 있어 곡식이 풍요로운 곳이었는데 1892년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인근 동진강을 막는 만석보 건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조병갑은 만석보를 건축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동시에 만석보 건축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을 징발했습니다. 조병갑은 만석보가 완공되는 첫 해에는 만석보가 설치된 곳에 물을 받는 논에는 수세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결국 고부군 백성들은 몰락한 주민인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을 대표로 삼아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로 인해 전창혁은 반죽음 상태로 돌아왔고 장독에 올라 죽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정봉준은 고부관할을 점령하고 조병갑을 처형할 뿐 아니라 전주부성을 점령하고 한양으로 상경한다는 봉기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발통문에 담겨 있습니다. 1894년 고부군 백성 1천여 명이 말목장터에 모여 전봉준을 지도자로 추대하고 고부관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조병갑은 홀로 전주가명으로 도망쳤고 농민들은 관할을 접수한 뒤 아전들을 붙잡아 처벌하고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했습니다. 또한 양곡을 몰수하여 주인에게 돌려주고 만석보를 허물었고 이것이 동학농민운동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후 1896년에는 행정구역이 정읍현에서 정읍군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군정기인 1946년에는 이승만이 삼남지방 순회 중 정읍군에서 남북분단에 대해 얘기했었습니다.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라는 발언입니다. 1945년 모스크바 3국 회상회의에서 한반도 신탁 통치안에 대한 오보가 전해지면서 산탁과 반탁을 놓고 좌우익 세력이 크게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소련 측은 모스크바 3상회의 협정 지지 세력에게만 통일 임시정부에 참여할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측은 모든 정치 세력에게 통일 임시정부에 참여 자격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결렬되었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무기한 휴회되었습니다. 이런 단독정부 주장은 당시 민중들에게 별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이승만의 노선과 같아졌습니다.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입장 차이 문제로 사실상 결렬되었고 이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후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입국했으나 북쪽에서는 이북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1948년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을 대상으로 총선거를 실시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최종적으로 1995년 전국 도농통합정책에 따라 정주시와 정읍군이 합쳐져 현재 정읍시가 되었습니다. 정읍시의 행정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교동입니다. 상교동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1998년 상평동과 과교동을 통합하여 설치된 행정동입니다. 상교동 출신 인물로는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손아중,
소설가 신경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성동입니다. 수성동은 하천을 끼고 있는 마을이어서 물소리를 의미하는 명칭이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성동 출신 인물로는 배우 박근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지동입니다. 연지동은 옛날에 연못이 있어 만들어진 지명입니다. 연지동은 교통의 요지로 고려시대 이후 연지원이 있어 교통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연지동 출신 인물로는 서울시의 교육감 조희연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곡면과 소성면입니다. 감곡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감산면과 사곡면에서 따왔고, 소성면은 소정면과 성포면에서 따왔습니다. 감곡면 출신 인물로는 배우 윤미라, 소성면 출신 인물로는 웹젠의 의장 겸 국회의원 김병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명은 칠보면입니다. 칠보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 칠보산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칠보면에는 무성서원이 있는데, 무성서원은 고려시대에 최치원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태산사가 그 기원입니다. 고려시대 말 태산사가 회철된 후 1483년에 정극인이 세운 향악당이 있던 지금의 자리로 옮겨 중건되었고 1844년에 중수됐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표령에도 회철되지 않은 47개소 중 한 곳인데 1906년 최익현, 임병찬 등이 의병진을 창설한 곳입니다. 여섯 번째는 산해면입니다. 산해면은 이웃한 산으로 둘러싸인 산내면과 대비되어 바깥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명칭이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해면 출신 인물로는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김계남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명은 태인면입니다. 태인면은 1409년 태사년과 인이연을 합쳐 만든 지명입니다. 태인면 출신 인물로는 1966년 출판한 수학의 정석 저자 겸 상산고의 설립자 홍성대, 그리고 가수 송대관이 있습니다. 이번 편은 전북의 다섯 번째 지역 정읍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